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의 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강력하게 처음으로 영상에서 말하지만 사야만 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7만 달러 후반에서 영상이 찍히고 있었는데 벌써 9만이네요. 도널드 J 트럼프 미디어에서 트럼프가 올린 건데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한 전략적 비축금, 특히 에이다, 리플, 솔라나를 포함한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면서 시장이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트위터가 아니라 자체 미디어에 써서 좀 시장이 늦게 그걸 확인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처음에는 리플이랑 솔라다, 에이다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보유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얘기에 사실 이더리움이 안 오르고 뭐 비트는 당연히 같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같이 올랐다가 아까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른 기중한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예약 비축금의 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면서 이더가 좀 반박자 느리게 오른 경향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 차르라고 불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기타 주요 암호화폐로 구성된 크립토 스트래tegy 리저브를 발표했다. 이는 1주차 2514 178과 일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 크립토 캐피탈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게 3월 7일 날 이번에 내각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7일 미국 시간 3월 7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토요일 날뭐 오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에 불과하고 이번 주에 이 내각 암호화폐 정상회담 이 안에서 뭔가 또 많은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에 그 수많은 사인을 할 때 그 사인 속에서 암호화폐를 약간 미국의 전략적 비축금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냐? 트럼프가 뭐 취임날 취임식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간 3월 7일 날 암호화폐 회의를 통해서 뭔가 얘기가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게 이번 하락을 보셔서 이제 느끼다시피 약간 해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때는 뭐 수익권이 있다면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메이드 인 USA. 어제도 처음에 이제 일단 미국 코인들을 먼저 언급을 한 걸 보면 확실히 미국 쪽을 많이 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좋은 얘기가 갑자기 들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다 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중국도 비트코인을 비축금으로 비공개로 이제 회의를 해서 비트코인 사는 걸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좋은 얘기밖에 또 안 들리긴 합니다. 원래 가격 반등하고 나면은 다 좋은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너무 손동내지 않고 주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피어 앤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오전 9시에 일봉이 이제 바뀌면서 오전 9시에 리셋이 되는 지표예요. 근데 이제 반등을 많이 한 상황에서 오전 9시에 마감을 하고 94,000대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은 공포에 있다라는 걸 보면 어, 이번에 있었던 하락이 정말 얼마나 컸던 하락인지 좀 체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료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23년도에 있었던 CME 갭을 메울 때 상황과 현재 차트 상황을 좀 비교를 한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주봉 차트를 비교하면서 조금 봤었어서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자료에 가져오게 돼가지고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일봉이 이러한 상황인데 이 일봉에서 CME 갭을 메우고 꼬리를 달고 급반등을 하면서 이게 3주, 3, 4, 5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20% 반등했을 거예요. 상승했을 거예요. 반등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구간만 잘라서 보면 신고점이기 때문에 이 신고점이 20%짜리 상승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은 여기가 이따 차트 보겠지만 96,000대 중반에 걸쳐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그래서 이 구간 뚫으면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 얘기를 좀 저희가 했고, 그런 얘기들을 토대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런 꼬리가 생기면 꼬리를 메우는 방향의 하락이 언제든 시간이 지나서 웬만하면 나오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날부터가 이제 꼬리를 예시를 좀 보자면 9500까지 내렸던 이 꼬리 상승도 꼬리가 생겼고 이 꼬리를 위로 메웠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다시 메우면서 이 꼬리가 메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8만대 요 꼬리도 사실 89,000대 조정이었던 이 꼬리도 여기서 메워진 것 같고 이 트럼프 취임 날 생긴 윗꼬리의 일부분도 다음날 양봉으로 메웠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꼬리들도 시간이 지나서 언젠간 메운다라는 건데 지금 반등이 너무 컸어가지고 당장 메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CME를 잠깐 같이 보고 갈게요. CME 갭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었던 갭 구간의 이 끝자락까지는 아니지만 이 갭을 메울 것 같다. 그 얘기를 저희가 8만대 중반에서 떨어질 때 이 갭이 메워지면 이제 저점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야만 한다라는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그 다음에 위로 갭이 93,000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위로 갭은 메웠는데 현재 갭이 하나 더 생겼죠. 86,000대에서 지금 현재 구간 이 92,000대까지 갭이 하나가 더 생긴 상황이라 뭐 이거는 이때처럼 하락하면서 나중에 시장 사이클에서 한 번 더 오르고 나서 갭을 메울지 아니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떨어져서 메울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또 갭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이걸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갭은 바로 메운다기보다는 이미 반등을 좀 충분히 하고 나서 다음 조정 때 혹은 하락장 때 메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거는 당장 외우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나스닥과 금과는 조금 다르게 비트코인은 확실히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봉으로 조금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꼬리가 남긴 음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다 반등해서 끝이 난 캔들인 거죠. 캔들로만 보자면 이러한 캔들 다음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통 있었나라고 우리가 약간 확인을 해본다면 일단 이러한 꼬리들이 남았던 밑꼬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양봉이긴 하지만 이 이후의 시장이 이랬었다라고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때도 사실상 음봉 길게 꼬리 남기고 양봉이 나왔었고 다음 주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러한 음봉꼬리 이런 거랑 비슷하죠. 아까 보신 자료에서의 그 차트인데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가 27%짜리였네요. 20%가 아니라 되게 큰 상승이 왔었죠. 그래서 저렇게 긴 음봉과 몸통 위에서 마감이 되면 보통 그 다음에는 양봉이 크게 떴다. 뭐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년도에 상승장 가는 이 장에서도 사실상 이때도 23%짜리였는데 20%짜리 이상의 양봉이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이 캔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네, 캔들이 사실은 양봉의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일봉으로 작도를 켜고 보면은 보시면 위에 상단 보라색 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96,000대 지금으로는 96,700 정도 800 정도입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면 일단 우리는 99,000대의 후반 이걸 다시 찍어드릴게요. 99,800대까지 갈 수 있고 잠시만요. 네. 99588 부근 99,000 중반 이렇게 갈 수 있고 이 구간을 뚫어내면 10만 2,800까지는 무난히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간 가면 바로 신고점을 갈 것 같진 않고 10만 2,800 부근에서 살짝 비비거나 저항받고 떨어지거나 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을 뚫어낼 때 어떻게 뚫냐 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올라가든가 아니면 한 번에 뚫었다가 다음날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이 보라색 선 뚫는 순간부터는 장세가 완전히 역전된다. 위쪽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요일날 영상을 찍을 때 알트장에 대한 느낌의 예상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살짝 난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때처럼 뭐 리플이랑 보시면 뭐 이렇게 어제 이더리움도 13% 반등,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4% 반등, 뭐 이런 식으로 큰 반등이 오면서 장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베트가 반등할 때 신고점을 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알트가 좀 더 올라주고 신고점 갈 때 비트가 더 가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간에 아마 밤 9시, 어제도 9시 부근에 동안 9시부터 이제 새벽 3시 사이에 뉴스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깨우실 수 있으면 깨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